자, 그 다음에는 이제 증폭 핵분열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차 실험은 이제 북한이 그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국제사회는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수소폭탄이 아니고, 이것은 서방정부가 평가에 따르면 위력이나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것은 순수한 수소폭탄이 아니고 이 고폭 증폭 핵분열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oosted Nuclear Device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그 fission reaction, 그래서 분열, 핵분열, 이것을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맨 가운데다가 이제 핵 융합 물질을 집어넣는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삼중수소고 중수소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융합되면서 나오는 고온, 고압,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압력, 이런 것들을 해서 핵 분열의 폭발력을 훨씬 더 키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는, 자, 이때 나오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을 하면서 나오는 당시에, 상황에서의 중성자는, 핵분열 중성자보다 훨씬 더 에너제틱하다. 7배나 더 왕성하다. 그런 활동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는 거는 융합 반응도 하면서 분열 반응도 하면서 이 중성자 수가 이제 7배나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핵 폭발력도 핵분열탄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로 이제 더 커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수소폭탄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수소폭탄 내 핵탄두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소폭탄 2단계 핵 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증폭 핵분열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게 탄두 소형화를 가능케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차 핵실험 때 2016년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 5차 핵실험 때는 북한 스스로 얘기가 이건 핵탄두 실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때의 어떤 이런 증폭 핵분열탄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5차 핵 분열탄 실험도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패트맨 경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장약, 고폭 화약 무게만 무려 한 3톤 가까이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와 같은 큰 화약도 필요 없이 이와 같은 핵 폭발력을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다. 증폭 핵분열탄을 개발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이제 1950년대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US-1 디바이스 이거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이제 증폭 핵분열탄인데,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내폭형, 그 다음 핵분열탄에서, 그 다음에 핵융합 기능을 전부, 가미를 해서 터뜨린 것이 US-1 디바이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XW45 울해 탄두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증폭 핵분열탄을 만들 때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제 삼중수소를 확보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삼중 수소라고 하는 것이 이디움-6에서 뉴트론을 포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트리티움, 삼중수소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나 세계적으로 연간 생산량을 보면 약 한 2.5kg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 삼중수소 1g을 만드는데 나오는 것이, 소요되는 비용이 무려 미국 달러로 한 3만여 불 정도 된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북한은 삼중수소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소폭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일부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6차 실험 때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이건 이제 북한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 그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진파인데 그 magnitude, 그 waveform인데, 자, 1차 때, 5차 때는 이렇게 이제 작은 형태지만, 그러나 6차 때는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그 웨이폼, 그 파형을 보여줬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은, 이것이 6차,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거는 맞다. 북한 수소폭탄 실험이 맞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파악을 하는 것이요. 자, 이 CTV에서 분석한 이걸 보면은, 자, 폭발력도 이렇게 커졌다. 그 다음에, magnitude, 이것도, 훨씬 과거에 비해서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magnitude,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제 5.8 정도로 봤는데, 미국은 이제 미국의 지질조사국, 그러니까 US Geological Survey, 여기서는 6.3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 과학기술대 6.3. 그 다음에 자, 일본 기상청 6.1, 독일 연방지지구 6.1, 이와 같이 이제 전부 다 크게 봤는데, 우리나라 그 기상청만 5.8로 조금, 북한 그 당시 수소폭탄, 실험, 이 자체를 좀, 축소한 그런 그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전문가들은 합니다. 그리고 폭발력도 여기에 따라서, 자, CTBTO 평가는 100킬로톤에서, 왜냐하면 이 매그니튜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폭발력을 전부 계산을 하는데, 100킬로톤에서 많게는 600킬로톤까지 봅니다. 그다음 미 정보국은 70에서 280킬로톤까지 받고, 그다음에 일본은 160킬로톤, 38로서 250킬로톤, 그러나 우리 한국 정부는 50킬로톤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핵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두 개의 원자핵이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중 수소하고 삼중 수소가 이렇게 합치면은, 자, 이때 이것이 이제 헬리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나오고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것이 바로 핵 융합의 그 원리다. 그러면서 이 원자핵이라는 건 통상 엄청나게 고온을 접할 경우는 두 원자핵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하면서 하나의 원자핵으로 융합한다. 이것이 이제 융합의 원리인데, 자, 이것은 이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융합하면은 아까 얘기대로 헬륨이 나오고, 또 에너지가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양도 마찬가지. 자, 수소가 핵 융합을 통해서 그 헬륨으로 전환되고, 또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핵 융합의 원리다. 수소 폭탄의 원리는, 자, 수소 핵 융합으로 이제 그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게 바로 수소 폭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맨 가운데 이것은 자, 이제 1차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나오는 핵 분열탄이고, 그래서 이것이 터지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엑스레이하고 중성자가 발생이 되고, 또 고열과 고압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요 회색의 스티로폼, 그 다음에 스티로폼, 이것이 이제 가열되면서 플라스마 상태로 되고,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것이 이제 다시 U328, 이거 실린더를 이제 압축하면서 드디어 요 가운데 이제 직사각형으로 있는 이것이 바로 리튬 뉴트라이드 해가지고, 리튬 핵 연료 장치인데, 이것이 이제 핵 융합을 시작한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자, 리튬 6, 이것이 리튬이 이제 중성자를 만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헬리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트리티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삼중수소가 다시 이중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또 헬리움이 나오면서 중성자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수소폭탄의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7년도 9월 3일날 이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 전부 다 인정을 한다, 이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한의 핵무기연구소의 성명에 따르면은 자,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우리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ICBM 탄두 정착 수소탄 이 제작을 우리가 했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최초 기획했던 그런 플랜과 실제로 그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지표들, 계산값들 이런 것들 다 봤더니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하게 그래서 여기서 핵분열 단계에서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계획했던 거 다 그대로 다 정밀성 이런 것 확인했고, 그 다음에 2차계 이것도 마찬가지 핵융합 단계 이것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대로 다 산출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소폭탄에 들어가는 핵탄두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인데, 자, 지금 현재 얘기대로 요 밑에 부분이 이제 1단계고 프라이머리 피션 트리거고,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조금 전 설명드린 맨 가운데 이제 플루토늄 이산구가 이산구가 들어가고, 맨 가운데 이제 디우트륨하고 트리튬, 가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핵융합을 시키는, 디우트륨, 이중수소, 삼중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전부 이제 플루토늄 이산구가 들어가면서 핵분열과 핵융합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열과, 고온을 이제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중성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 있는 스티로폼 이거를 전부 이제 태우고, 그러면서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러면서 맨 가운데 여기 있던 2단계, 그 다음에 우라늄 235, 그 다음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융합 연료들, 리튬, 디오트라이드 연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뭉치면서 이제 핵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핵 폭발력을 이제 가져온다 하는 것이 이제 수소폭탄인데, 핵탄도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폭 핵분열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핵 융합 물질들이 전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탄두 무게는 한 200에서 300kg 되고, 그 다음에 수소폭탄은 우리가 지금 얘기대로 1단계는 플루토늄, 그 다음에 저쪽 2단계 세컨드리 여기에는 235, 우라늄 235, 고농축 235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수백 킬로 또 핵탄두 수소폭탄에서 300kg이다 핵물질이 들어갔다 하면 대략 300kg 톤의 그런 폭발력을 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리틀버 대회는 300kg의 핵물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킬로톤의 폭발력을 엿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